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통합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 폐지, 수개표 이것만 딱 던진다. 이 시행령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마지막 보루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개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국제 질서가 출렁이기 시작했죠. 미국은 움직였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개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죠. 폭스뉴스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 워싱턴 정가도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죠.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위기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 대거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말이죠. 입국 제한 위험 국가로 포함되는데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친했더니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미 자유진영에서 한 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조용하지만 강자, 단단한 사람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 사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례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한덕수에게 뷰티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시 한덕수 대행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그냥 인사치레 아니면 전화 이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윤석열을 잃어버린 이 큰 손실에 대해서 전신이 번뜩 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제대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저는 단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이어가 자유진영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 좀 지켜. 그렇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메시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외교적 행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챙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지켜야 할 전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말없는 중심 한덕수 권한대행이 꽤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판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인데 그 조용함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나 관료사회나 심지어 국제사회까지 이 한덕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홍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그 매력 발산은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는 신뢰잖아요. 그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 정치인의 가장 가까운 신뢰를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픽 당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정치권과 재계 심지어 외신이 한덕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광주, 울산, 전통시장, 방산 현장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 발걸음에 전략적인 뭔가가 묻어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업과 미국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관료의 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료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의 부재로 외교가 힘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매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움직임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차기 리더십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여론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들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1위입니다. 무려 29.6%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 구호도 외치지 않았는데 국민들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놈이 없어서 정말 이 정치판에는 하나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기의 반사작용이자 윤석열 정신의 전통 계승자에 대한 갈망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뿜뿜뿜 뿜어져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장 조금 득점 포인트다라고 해야 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조차에서도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피로가 있고요. 혐오도 있고요. 또 부담도 누적된 상태에서 한덕수 정도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말이고요. 여권, 재계, 관료, 국민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너무 싫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다면 나는 좋아. 이런 분들이 2030들은 좀 많고요. 그러니까 호남의 광주 말고 그 주변 지역 익산 이쪽에 또 이야기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어도 한번 볼만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재명처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한덕수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탄핵에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국정 혼란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파탄 속에서도 윤석열의 국정 기조로 계승한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말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자가 낫다. 정치 계산에 지들끼리 대가리 굴리는 거 보기도 듣기도 싫은데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요짝에 있네? 이런 감정들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트럼프 하면 트럼프 2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에서 끊어진 그 시간을 이제 극복하고 2기를 다시 맞이한 트럼프가 항상 하는 말이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의 배후는 누구? 중국.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다툼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이 중국을 건드리는 건 부정의 세력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건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진짜 요청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이긴 하지만요. 2025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말이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걱정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렇게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 그냥 보도 아닙니다. 보수진영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99% 있을 것이다 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핵심의 관심사가 뭐냐면 부정선거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말인 거죠. 이미 한국의 선거는 말이죠. 국제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의 부정선거에 가장 잘 놀아난 판이다라는 거죠. 외국인 참정권 깔려 있죠. 11만의 중국 국적자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이영돈 PD가 말이죠. 전한길 강사와 함께 국회에서 이 사전투표 제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 수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해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4월 18일부터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 누구와 함께 한다라면 좋지만 지금 본인부터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돈 PD는 말이죠.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 집중 보도를 하면서 진짜 진실에 눈을 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득표 패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더욱더 쉽게 알리고자 유튜브 방송을 했고 100만 이상 국민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불투명한 개표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도가 똥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 담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지금 뭐 선출직이 아니었잖아요. 임명직으로 다. 그래서 한덕수를 픽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어갔던 사람, 정통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덕수에게 전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죠. 시행령 하나로 선거 제도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기 때문이죠. 자, 2025년 4월 15일 기자들과의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민이 참여한 선거가 신뢰를 잃는 순간 그 나라의 정치도 사회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책무이다. 모르겠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믿고 싶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한 원론은 아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식 메시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가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정리한 정치적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세 가지가 있죠. 반도체, 방산, 조선. 한국의 반도체는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과 방산은 말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전진 기지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말이죠, 일본, 한국, 대만, 이 동아시아 자유 질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가장 귀한 자산이다라는 것이고, 한국을 잃으면요 굉장히 국익에도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의 전략 자산으로 한국을 땡겨야지만 중국을 상대로 더욱 강력하게 이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거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붙잡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대선이 단순한 그냥 대선이 아닌 거죠.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간의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통치자로 지금 한덕수를 픽하고 한덕수가 맞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 거죠. 아니, 국제사회가 한덕수에 대한 평을 그렇게 하는데 내부에서 한덕수에 대한 평을 낮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 본인이 뭐 출마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통합의 카드로는 한덕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계산으로 어떤 답을 이쪽 봐도 그렇고 저쪽 봐도 그렇고 한덕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봐요. 좌쪽을 봐요. 답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쪽을 보십시오. 답 있습니까?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체죠. 최강 빌런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최강 빌런 이재명 정가사본 깔고 가는 이 이재명을 상대로 가뿐히 제낄 수 있는 건 이 이재명의 리스크를
가지고 더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방어만 하다가는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느냐의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개인에 대한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중점으로 두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의 헌법과 자유의 정신을 지금 뿜뿜뿜 터트려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이어갈 사람은 한덕수다. 국가 시스템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6월 3일 오케이 시작. 그 다음날 바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함께 해왔던 한덕수다.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결심이 100% 서지는 않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이 출마 결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뽑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통합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 폐지, 수개표, 이것만 딱 던진다. 이 시행령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은 말이죠.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끌어내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행령으로 수개표로 간다. 민주당이 발끈한다. 그랬을 때 부드러운 한덕수의 특유의 그 메시지를 냅니다.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99%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신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당신에 대한 신뢰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는 대한민국의 외교 무대에서의 이제 약점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가장 정당성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 수개표하고 대만식으로 가자고. 그래서 정면 승부해서 당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도 당신 인정할 거야. 여기에 왜 발끈해? 발끈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 부정선거 계산하고 있었니? 오히려 역으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약점을 뽑아서 그것을 부드럽게 공격을 하는 게 가장 큰 승리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말이죠. 우리가 한 표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